Z는 유튜브가 커뮤니티인 거예요. 스폰라디오라는 앱이 있어요. 라이브 후원도 다 Z가 이런 기능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넣은 거예요. 소비가 놀이인 거예요. 내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 과정이 소통이잖아요. 홈의 기능과 정의는 Z가 내린다고. 파편화되어 있는 Z를 상대로 기업이 예전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기업에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 2.0의 패러다임의 이제 대표적인 게 네이버 블로그하고 카톡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다이어리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씁니까? 네, 씁니다. 요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씁니다. 네. Z가 네이버 블로그를 소환시켰고 블로그를 쓰는 이유는 블로그에 글씨 색깔 바꿀 수 있고 글씨 크기 바꿀 수도 그렇죠. 있고 이미지나 동영상 편집하기가 좋잖아요.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기에 좋은 거예요. Z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맞는 기능들을 자유자재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만 열풍이 아니라 네. 필요할 때마다 다 쓰니까 네.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거기에 네. 네이버 블로그도 소환이 됐군요. 그렇죠. 아. 네이버 밴드도 소환시켰고 코로나 시기에 밴드요? 챌린지 인증을 하기에 좋기 때문에 모임을 해야 되고 그룹별로 소통을 할 어떤 커뮤니티가 필요했는데 밴드가 폐쇄적으로 예. 운영하기는 좋잖아요. 이제 Z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 폐쇄성 몇 가지들이 좀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밴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그룹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충족이 되니까 밴드에서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달리기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밴드에 올리는 거예요. 거기 산악회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밴드? 네. Z가 거기에 있군요. 네. 저 그것도 들었어요. 트위터 요새 누가 해라고 친구들은 얘기 많이 하는데 덕질을 하거나 아니면 NFT도 그렇고 네. 최신의 정보는 트위터에 또 다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트위터가 오. 가장 정보가 빠르고 Z가 이제 트위터를 선호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K-팝 콘텐츠라든지 실시간 정보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실검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일 빠른 트렌드를 보려면 뭘 봐야 돼? 그 트위터에 실검을 보면 돼요. 아. Z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확산성 때문에 제일 홍보 효과가 큰 거예요. 트위터가 이제 확산이 좀 빠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소통을 할 때 트위터가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NFT를 하는 네. 아티스트들 중에 해외 진출을 원하는 이런 Z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트위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NFT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개인으로 여쭤보면은 항상 트위터 일단 만들고 거기에서 일단 나를 세일즈 해라. 내가 트위터에서 뭔가 빅스피커가 돼야 NFT를 사주는 사람이 따라온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NFT 아티스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을 다 사용해요. 커뮤니티는 최근에 거의 디스코드로 많이 그러더라고요. 넘어갔고요. 네, 네. 그리고 트위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홍보 채널로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의 스페이스나 아니면 클럽하우스 오디오 서비스들을 여기서 이제 이 NFT 드랍 파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만남에 파티를 하는 장소로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작품을 올려서 팬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또 인스타그램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각각의 플랫폼이 갖고 있는 기술의 속성과 특징에 따라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다 사용을 하고 각각의 이벤트는 여기서, 소통은 여기서, 알리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각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읽어본 내용이긴 한데 여쭤보면은 그래서 Z가 훨씬 더 많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사용량이 세대보다. 많습니다. 네. 얼마나 차이 납니까? 수치로 봤었을 때 4-5배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앱을 사용해서 다운로드하는 숫자는 이보다 더 격차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Z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앱은 바로 삭제해버려요. Z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앱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한 번을 들어가든 일주일에 한 번을 쓰든 한 달에 한 번을 쓰더라도 얘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가차없이 삭제를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세대들은 지금 당장 사용 안 해도 지우거나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의 사용 범주가 훨씬 넓어요. 그것도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요새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저기 스마트폰에 뭐 몇 개월 사용 안 했습니다. 절전 모드로 바꿉니다. 이런 거 앱 엄청 날라오던데 Z는 그럴 일이 없겠네요. 아까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닫고 말씀해 주시고 네. 많이 아시는 단어겠지만 저희 위에 세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입에 배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거의 Z처럼 사용을 하시는데 연습해서 그래요. 그러신 거예요? 제 노력 엄청 했어요. Z한테 들키지 않고
소통하기 위해서요. 막 이모지 계속 빨리빨리 그렇게 보고 네. 네, 사진들도 이렇게 되게 Z스럽게 사용을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노력의 결과군요. 네, 노력의 결과입니다. 네.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와, 책 제목뿐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러 나오셔서 이 Z에 대한 리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정말 존중해요. 네. 그들의 디지털 적응력과 생존력에 대해서는 기존 다른 세대가 명확하게 배워야 해요. 그 경쟁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네. Z가. 디지털 네이티브와 원주민과 네. 이민자가 그러네요. 누가 더 문화적으로 여기 그냥 몸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고 저희는 배우고 학습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책 봤었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쓰셨는데 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반모방이라고 네. 초반부터 나와갖고 반모방이라 해서 뭐지 모방하는 건가 막 이랬는데 반말 모드방이라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걸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책에서. 네. 저는 사실 공감이 크게 안 갔어요. 네. 왜 중요한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이 네. Z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예요. 반모는 반말 모드의 이제 약자인데요. 반말 모드로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반모방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방에서 내가 반말로 대화할 수 있으면 이 사람하고 특별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이 스테이지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반말로 하는 거예요? 댓글끼리요? Z끼리. 거기 들어온 사람들끼리? 네. 그 방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반말 모드로 놀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Z인 거죠. 뭐 있었죠 예전에 뭐 세이클럽 이런 거라고 치면 네. 뭐 거기 방 만들고 네. 거기 어서 와요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걸 그렇죠.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댓글에서 네. 그 반말 모드로 파도를 타고 정말 잘 노는 건데요. 이 네. 댓글의 수준이 하나의 소설을 창작하는 정도 수준의 댓글들이 올라와요. 이 반말 모드로. 한 편에 그냥 댓글 하나가 네. 한 편의 짤막한 웹소설을 하나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반말 모드는 절대 공개하지 않거든요. 부모님은 절대 사소하고요. 네. 저한테도 절대 안 가르쳐줬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끼리 솔직하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곳인데 거기에 다른 세대나 이방인이 들어와서 네. 이것들을 관찰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네. 라이브 영상을 만들어 놓고 밑에 댓글 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채널이 있고 뭐 채널이 있는 거예요. 채널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영상을 띄워놓기도 하고 네. 어떤 이미지나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 내용을 띄워놓기도 하고 네. 그게 없기도 해요. 그래서 리드를 해가지고 그 다음 댓글이 달리면서 놀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면은 뭔가 일단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 밑에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그 영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가짜를 올려놓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우리는 보통 동영상 보는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Z는 유튜브가 커뮤니티인 거예요. 커뮤니티처럼 사용하고 또 거기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 안에서도 멤버십처럼 네, 또 네.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 플랫폼의 기능과 네. 정의는 Z가 내린다고 보여집니다. 회사가 이렇게 쓰세요라고 만들어놨는데 도무지 그렇게 쓰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스푼라디오라는 앱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 앱인데요. 초반에 스푼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명의 SNS, 짧게 오디오 클립 올려놓으면 내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의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나 이런 거를 1분짜리 클립으로 올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오디오로 소통하는 익명 SNS 이제 이런 컨셉으로 한번 서비스를 띄웠는데 Z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개인 방송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처럼. 그래서 그들을 직접 불러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10대 친구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났더니 나는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 근데 유튜브는 얼굴이 나오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렇죠. 부담스럽고 네. 뭐 동영상을 촬영해야 되니까 팟캐스트는 뭔지 어른들이 어려운 지식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디오라면 굉장히 편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라이브 기능이 또 중요했고 후원 기능도 라이브 후원도 다 Z가 이런 기능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넣은 거예요. 이 플랫폼의 핵심 속성과 기술은 회사에서 개발을 했지만 이 플랫폼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결정은 Z가 하는 거죠. 오픈 라디오가 개인 라디오 방송이 된 거는 Z가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점이 어딘지도 기업 입장에서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니즈를 잘 파악하셨네요, 스푼라디오는. 계속 관찰한 거죠. 어떻게 이 앱을 사용하는지. 서비스를 탁 던져놓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본 거고 거기서 유의미하게 보이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Z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것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로 이제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시키고 개선을 해 나간 거죠. 예전에 제페토 좀 해봤더니 네. 제페토도 또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네. 완전 아바타니까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네. 방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상담해준다 이런 네. 식으로 한 네. 명이 막 방송 정기적으로 하면은 뭐 언니 뭐 알려주세요 뭐 얘기하고 막 네. 엄청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진짜 제페토가 신기해요. 아주 재밌죠. 네. 특히 10대 친구들은 거기서 역할놀이 많이 하잖아요. 어. 우리 어렸을 때 인형 접고 왜 꾸미기 놀이 하고 아빠 놀이, 엄마 놀이, 의사 놀이 이런 그렇죠, 거 다 그렇죠. 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걸 디지털에서 제페토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디지털에서 하는 활동들이 디지털 원주민이기 때문에 네.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어서 음. Z가 하는 행동을 좀 잘 관찰하는 거는 기업에서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계속 이렇게 써라고 하면 아무도 안 쓰고 떠나가겠군요. 그쵸. 계속적으로 보면서 서비스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Z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군요. 네, 네. 지금 Z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고객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 기업의 고객 밴드에 Z가 유입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시장에서 속도를 못 따라가거나 떠밀려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객하고 지금 기업하고. 밴드랑 블로그는 다시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브랜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책을 봤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Z는 패션, 뷰티랑 관련됐던 예시였던 것 같은데 젠페이스랑 스타일쉐어에서 이제 정보들을 교환하고 정보를 네. 얻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인 또 체험은 올리브영에 가서 한다. 네. 예상 외로 Z가 여러 가지를 사용도 하고 쓰임새까지도 Z가 규정한다. 네. 이런 걸로 좀 읽혔거든요. 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이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의 경험과 오프라인의 경험을 또 계속 넘나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는 오프라인의 경험에 그렇게 집중하거나 몰입하는 성향이 높지 않아요. 밀레니얼 세대는 이 디지털에서 오히려 소비하고 하는 거를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Z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지털에서 계속 이 정보들을 접하고 디지털이 메인 무대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이 물성의 경험이 훨씬 더 특별한 거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굉장히 몰입과 집중력이 제일 높은 학년이 3학년이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학교를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코로나 학교가 좋구나. 시기에. 그들은 학교가 좋은 거군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물론 편하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학교에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네, 등교 안 네, 해도 네. 되고 편한 부분도 분명히 네. 있겠지만 친구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교수님 직접 대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3학년이 제일 학습 집중도가 높다라고 진짜 이건 지금 의외네요. 교수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디지털에서의 경험에 익숙하지만 오프라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전히. 근데 오프라인에서 그러면 이걸 만져보고 그냥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네. 또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사긴 사나요? 삽니다. 사지만 가격 비교해봅니다. 아.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화해해서 확인하고 네. 젠페이스에서 나랑 비슷한 쌍꺼풀이 없거나 여드름이 있는 피부를 가진 나와 비슷한 뷰튜버가 이 제품을 어떻게 썼는지를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힘드네요. 저희는 힘든데 네. 그들에겐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순식간에 일어나죠. 이런 경험들이. 저희가 단어로 가치 소비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Z세대 소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기사에도 썼었는데 이 이유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할 수밖에 없군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그냥 뭐가 마음에 들어 누가 샀대 좋아 보여 샀다고 하면은 이들은 소비의 과정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치 소비하고 의미도 찾아보고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게 신중하다기보다는요. 놀이인 거예요. 그게 놀이예요. 소비가 놀이인 거예요. 아. 내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 과정이 소통이잖아요. 아, 네. 다른 친구들은 이 제품을 이렇게 썼구나. 네. 나와 비슷한 뷰튜버는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또 이 체험을 하면서 이 점원과 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네. 추천도 받고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친구를 기다리는 과정에 기다리는 시간이 올리브영에서 즐거운 어떤 고객 경험으로 연결되는 거죠. 저희가 이거를 우리는 막 이렇게 피곤하게 막 이래라고 하지만 Z에겐 그게 피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저도 없지는 않은 게 좀 어렸을 때 오디오 컴포넌트를 사야 되는데 그거 좀 가격이 되잖아요. 네. 이제 부모님을 잘 설득해 갖고 사야 되는 네. 건데 하나 사면은 이제 한 10년간 살 수 그쵸.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때 막 어디 사이트 가입해 갖고 오디오 컴포넌트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움직이라는 건 뭔지 막 엄청 한 두어 달 공부하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즐거웠었거든요 그때. 네, 네. 그런 느낌과 네.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그 딜라이트 포인트가 훨씬 더 사람을 움직이고 작동하게 한다고 보고 Z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놀이로 본다 소비를 놀이와 즐거움과 재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와 모든 일상의 디지털 라이프에 이것이 그냥 기본 디폴트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네. 잘 놀아봤고 놀 줄 알아야 그쵸.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Z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네. 젠페이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파회에서 정보 찾아보고, 타이쉐어에서 정보 공유하고, 올리브영에서 가격 검색한 다음에 하나 사는 거잖아요. 하나 살 수도 있고 두 개 살 수도 있고요. 네. 예전에는 올리브영 혼자서 다 팔았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의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껴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Z를 상대로 기업이 네. 예전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기업에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중시장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요. 더 이상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고 세그멘테이션이 또 사실은 현실이 없는 고객을 그려놓고 예. 마케팅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동안은. 왜냐하면 사람이 한 가지 결핍만 있고 한 가지 니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니즈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을 세분화해서 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소비자가 화장품 하나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이 다양한 접점들에서의 고객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순간에는 기분이 좋고 오늘은 내가 굉장히 핑크, 내 퍼스널 컬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굉장히 센 언니 컨셉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Z세대 친구들이요. 친구랑 만날 때 오늘은 우리 센 언니 컨셉으로 만나자? 그러면 정말 스모크 무슨 파티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나 청순 컨셉으로 만날 거야. 저도 생각해보면 그날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서 나의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의 그 순간순간들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0.1 세그멘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특정 순간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굉장히 마케팅에서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초개인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그걸 화두로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요. 이제 AI가 그런 고도화 작업들을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 고객이 가령 뷰티라고 한다면 그 일상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어떤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고객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 발견의 어떤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우리 브랜드의 세계관이다. 그러면 그 매 삶의 순간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브랜드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한다고 생각해요. 시장을 보고서 세분화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의 개인 삶에서 특정 순간을 내가 예를 들면 오늘은 어떤 컨셉의 사람으로 나는 나를 발견하고 싶어. 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순간의 사람들을 애그리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그멘트가 아니라 애그리게이션, 집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반응하고 호응하는 사람들을 함께 가는 것이다. 그들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커뮤니티들이 있으면 나와 우리 브랜드와 커뮤니티, 브랜드의 그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의 세계관이 커지게 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이 브랜딩과 마케팅이 함께 가야 돼요. 예전에는 저희가 마케팅은 팔기 위한 거고 브랜딩은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한 어떤 브랜드 존재성, 차별성을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점점 더 이 브랜딩과 마케팅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돼서 서로가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데이터와 브랜드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관과 데이터가 함께 결합돼서 간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딱 이해가 안 돼요. 세그멘트와 애그리게이션이요. 네, 세그멘트를 했을 때에 이게 뭔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한데 네네.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대중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컨셉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센 언니 컨셉의 화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전에는. 그리고 청순한 컨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시장을 세그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요 시장이 우리 시장은 여기로 갈 거야, 여기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사람이 사실은 우리 일상을 보면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센 언니로 가고 어떤 때는 청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내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뭐 0.1 타겟팅이라고 얘기하고 0.1 세그멘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마존에서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특정 이 순간을 가진 거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센 언니 컨셉이나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애그리게이션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장을 더 파일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사람, 이 전체 시장에서 이 특정 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시장을 매수로 놓고 보고 세그멘트를 잘라가면 네. 오히려 더 작은 시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 같은 거군요. 그렇게도 설명을. 그래서 시장을 키운다는 건 초개인화를 한다는 건 네. 이 지점을 저희가 잘 잡아내고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를 하고 그의 네. 일상을 이해한다면 네. 이렇게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아.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안 말씀드릴 수 키우면 있습니다. 예전보다 파이가 작아져 버리겠네요. 네. 예전에는 아마존 한 주 샀으면 된다 싶으면 이제 아마존, MS 뭐 다 0.1주씩 사서 모아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천재 예. 아니에요, 기자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